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일 코스닥 지수가 최초가부터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하다가 그대로 이제 밀린 만큼 회복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건 뻔합니다. 너무 오버를 쳤어요. 시초가 자체가 어, 떨어질 자리도 아닌데 바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회복을 해준 거거든요. 솔직히 좀 오버를 쳤다 좀 보긴 했는데,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강하게 먹이더라도 이 정도까지 미는 건 좀 아니었어요. 이미 국내 증시는 급락이 많이 나온 상태고, 역으로 차트 베이스로 보신다 하더라도 역 N자형인데 어, 거의 저점이 잡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형태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형태에서 쌍바닥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밀집되는 형태로 간다든지. 근데 모양상 너무 빨리 이제 저점 찍고 쌍바닥이 이렇게 잡히는 건데, 이건 모양이 좀 안 잡힙니다. 잡히는 게 좀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일 나스닥 지수가 또 급락이 나와버렸잖아요. 흐름상.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긴밀꼬리가 나오지만 오버치긴 한 거예요. 이것도 많이 뺀 거란 말이야. 근데 주봉으로 보면 좀 걱정이에요. 주봉으로 또 해석을 한다면 윗골이 닿고 또 무너지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현재 61선이 확실하게 깨지는 모습이에요. 주봉상. 주봉상 61선이 이탈이 돼 버리면요, 일단은 확실하게 61선 이탈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100일선, 91일선에서 100일선 부분까지도 민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무너지면. 물론 무너진 다음에 단기 반등은 뭐 2주에서 3주 정도 나오기 때문에 4월 달은 괜찮을 거예요. 아마 반등까지 계산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4월 달은 한 뭐 2, 3주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괜찮다. 4월은 일단 스윙 관점으로는 괜찮다. 매매하기. 그렇지만 그 이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어떻다? 쭉 민단 말이에요. 한 2, 3개월 정도 쭉 밀어버리는 특성이 있다.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월, 6월, 7월 달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부터 또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환경상 매매하기가 해외 증시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또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뺀 걸로 보여지지만 금일 이제 나스닥 지수가 저렇게 급락이 나오면 금일 역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건 불가피하다. 그래서 개파락으로 아마 또 칠 걸로 봐요. 이 양봉 저가선 밑으로 시작해가지고 음봉 모양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다? 밑꼬리 달리는 음봉 모양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긴 밑꼬리 형태로 뭐 양봉 흐름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음봉 모양으로 갖추어진 다음에 다음 주에 뭐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사실 추가적으로 더 민다고 하면 이 역N자형의 이제 그대로 A만큼 이제 B가 빠진다라는 이론을 한참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보다 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라고 한다면 150%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 정도 더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진다 한다면 무조건 매수 자리다, 맥점이다. 단기든 중장기적이든 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빠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복이 안 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야.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수익이에요. 무조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세예요. 일단은 금일은 공포스럽겠지만 왜냐면 이젠 선거일하고 윤 대통령 선거일하고 또 겹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고, 이렇게 이제는 하방으로 이렇게 끝나면 뻔하죠.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오겠죠. 금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웹스나 막 아지트 WB 좀 후속주들, 이재명 관련주들 중에서 후속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측면이 있어요. 상지건설도 이재명 관련주,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관련주죠. 그리고 또 유라클 같은 경우는 또 세종시 관련주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재밌어요. 웹캡시 같은 경우는 화폐 이제 관련주죠. 코나이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코나이가 많이 갔기 때문에 후속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측면이 있고, 유일로보틱스는 뭐 노봇 관련주도 종종 이렇게 좀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대장주격인 종목들이 이렇게 좀 몇몇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가고, 근데 대체로
정치 테마주 쪽이 수급이 강했단 말이죠. IMBC도 그렇고 뭐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주고요. 부방은 김동현 관련주가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그럼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개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헌 관련주가 그나마 안전빵이긴 하죠.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그 대표하고 좀 공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라테크나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 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영향이 정책주가 이제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덜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차트 베이스를 볼게요. 그냥 제가 예상하기엔 제가 에이텍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저는 에이텍 알려드린 게 현명하다고 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2%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8% 이하 때부터는 한번 매매해 보셔라. 앞전 고점 돌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뭐 갭으로 시초가 올린 다음에 뭐 민다든지 아니면 갭하락으로 그냥 그대로 밀었을 땐 마이너스 8% 이하일 때는 공략을 해볼 만하다. 물론 제가 이 얘기도 하긴 했어. 회복이 만약에 안 되고 음봉 상태에서 되면 뭐 매도 때리세요. 그냥 뭐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때릴 필요는 없죠.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손절을 이걸 해야 되나? 굳이?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렸단 말이야.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는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43,500원은 넘기는 형태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넥스 뭐야 보시면 이제 렉스트레이드 시세로 본다면 8시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36,800원으로 끝났죠. 렉스트레이드 시세는 보시면 에이텍이 8시까지 이제 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이텍이 상승 흐름으로 여하튼 마감이 됐습니다. 36,800원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8% 이하에서만 매수하셨으면 수익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 물론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로 내일 11시에 이제 윤 대통령 이제 탄핵 선고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 전 한 10시 이전에서는 이재명 관련주도 굉장히 좀 강할 가능성이 또 커요. 믿고 기다리는 형태의 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개 상한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한가 친 종목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그때도 비슷했어요. 상한가가 10시까지는 상한가가 막 쳤어. 정치 테마주들이. 그러다가 11시 되더니 갑자기 10시 한 50분 됐나? 상한가 쳤던 게 갑자기 마이너스 20% 됐습니다. 갑자기 상한가 쳤다가 쭉쭉 좀 밀더니 마이너스 20% 됐다가 다시 또 긴밀꼬리 달고 또 상한가 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금일 같은 경우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세가 내일 에이텍이 시세가 쭉 나왔다 한번 그건 그냥 매도 해버려요. 시세 좀 나왔으면 수익 보시고 매도 하셔라. 왜냐면 저는 내일 왜냐면 그 에이텍도 그렇고 일성건설 뭐 다 이재명 관련주들이죠. 모양이 비슷해요. 보시면 제가 왜 시세가 나올 것 같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왜 드리냐면 이스타코도 뭐 보면 모양이 다 기미꼬리에서 음봉 모양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갭으로 살짝 나온다 하더라도 못해도 이 이틀 전에 고가 부근은 돌파를 할 것 같단 말이죠. 에이테포터 비슷해요. 이 이재명 관련주들 보면 모양이 다시 보겠습니다.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앞전 고점은 일단 뚫린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괜찮은 거거든요. 지수가 급락 나온 거에 비해서 수익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역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세가 이렇게 뭐 쫑알쫑알 나오다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오히려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이 됐어. 탄핵이 되었어. 그때 이제는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탄핵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크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시까지 11시까지 보지 마. 10시까지 반응이 별로 없어. 이재명 관련주가.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어차피 이재명 관련주는 거진 고점이거든. 어차피 앞전 고점 돌파가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시 전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밑에 이제는 양전환 돼가지고 살짝 위아래로 살짝 하면서 간만 보는 형태로 끝난다. 시세가 안 나오고 간만 보는 형태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십시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매도하셔요. 왜냐면 그 이전에 한번 하방으로 세게 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은 뭐 10시 이전까지는 뭐 보시되 그 이후로는 보지 마. 안 보시는 게 맞아. 그 이유는 어쩌면 도박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윤 대통령이 11시에 이제 탄핵이 확정이 되면서 앞전고점 돌파가 나온다. 왜냐면 세력들이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앞전고점 돌파가 나올 확률이 커요. 이재명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모양이 다 뚝뚝뚝 뚝뚝 잡혀 있단 말이죠. 모양이 앞전고점 돌파 넘기기 이쁘게 잡혀 있다. 관련주들이 죄다. 그래서 저는 앞전고점 돌파는 넘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뭐 장 초반에 나와봐야 정치 테마주밖에 없어요. 나스닥도 완전히 뭐 5% 하방 흐름이 나오고 또 주봉상 6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향이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4월 달은 괜찮아. 바로 말씀드렸지만 4월 달은 또 나스닥도 또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테지만 반등일 뿐이야. 어차피 5월, 6월, 7월은 좋지 않다고 봐야 돼요. 증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금일 금강공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강공업하고 아시아종묘를 어제 말씀드렸어. 그래서 이게 차트가 말이 안 된다. 금강공업도 그렇고 뭐 아시아종묘도 그렇고. 근데 웃긴 거는 금강공업은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금일. 정치 테마주 위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래도 시세가 확실하게 거래량이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근데 아시아 종류도 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좀 무리하게 민 측면이 있어서 첫 번째 시초가까지 거의 들어왔기 때문에 또 민다 하더라도 21선이잖아요. 바로. 내일 나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시초가격으로가 완전히 뭐 갭으로 밀어버린다면 이 종목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장대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일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에 장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신다면 손절하지 말고 끌고 가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말이 되나? 거래량 완전히 실려 있고 쭉쭉 빠지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또 상당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만 은근 많지.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추천드린 CG 메디텍 같은 경우도 금일 이제 코사기 급락이 이제 시초가 나오면서 말도 안 돼요. 저는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밀면서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끝났는데 내일 또 나스닥 지수로 인해서 또 뭐 바로 양봉 밑으로 갭으로 또 민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밀자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민다고 한다면 뭐 음봉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정치 테마주들보다는 이런 종목을 오히려 더 뭐 추미를 한다든지 더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겠죠.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종목 말고도 제가 파이메딕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시세 나왔을 때 이건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어때요? 시초가와 저가가 비슷하죠. 안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가 8,360원을 시작했는데 저가선 8,360원을 깨지질 않았습니다. 보통 시초가 아래로 한번 살짝이라도 깨트리고 시세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360원이 깨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안심하고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밀릴 걸로 보여지는데 밀릴 때부터는 이제 매수 관점이에요. 근데 언제 매수하시는 게 좋냐? 11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게 되든 안 되든 여튼 선고일이 확정이 됐을 때, 확정이 되고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확실성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 거래량이 세게 들어오고 그냥 조정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들보다는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정치 테마주들은 사망 선고리예요. 내일 내일 이래나 저래나 급락 나올 겁니다. 뭐 아니면 상한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겠죠. 나와봐야.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정치 테마주는 먹을 파이가 이제 적어.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기존에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죄다 물린 상황에서 피해본 종목들 있잖아요. 수급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파인메디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도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밀린다, 그럼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냥 엉뚱한 종목들보다는 그냥 밀렸을 때 좀 오버치는 종목들, 뭐 오늘 제가 뭐 아시아 종목도 말씀드렸고, 이건 근데 이 종목은 살짝 잡주 성향도 있어요, 사실. 근데 오버라는 거지. 거래량에 비해서 이건 그냥 뭐 대놓고 사격이 빼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도 뭐 내일 아니면 내일 11시 이후에 이렇게 뭐 초반에 밀리지만 11시 이후에 이제는 그런 그 내용들, 이게 악재가 사라진 뒤에는 그래도 밑꼬리 달리는 형태로 장대 한봉 나오기에는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아니면 뭐 음봉으로 끝나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 외에 뭐 시지메디텍이나 파인 메딕스 뭐 이 종목 말고도 되게 많아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아.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 매수하라는 거야, 내 말은. 정치 테마주들 제외하고 바닥을 기는 종목들, 좀 안정적인 감사보고서 나오고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앞전에 실렸는데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셨죠?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무조건 뭐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저라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